사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도 추가로 확인됐는데 부산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 후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로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떠나 빈집이 된 무허가 노후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쇠퇴일로를 걷던 부산대학교 앞 거리가 빛의 거리로 재단장했습니다. 상인과 행정이 함께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것인데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부울경 기초의회 9곳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으기 위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들 의회는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 신공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하루 사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모두 26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 동안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이 기존 환자가 지난 12일 가족 모임을 한 것을 확인해 검사한 결과 이 환자를 포함한 가족 6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또 다른 가족 모임과 관련해 그중 1명이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들의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사 후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51명, 하루 평균 21.5명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진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위원회가 지난 16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기관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산진구의 13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추진위는 우선 의료인력 확보와 관련해 부산시 간호사회가 유휴 간호인력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는 군경이 합동으로 24시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구의회는 예산 관련 협의가 필요할 때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7일 오후 1시 40분쯤 북구 만덕동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이 강풍에 떨어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전 8시쯤에는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원룸 외벽 마감재가 강풍에 뜯기기도 했습니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부산 진구 당감동의 한 오피스텔 21층에 고드름이 얼어 소방대원들이 제거에 나섰습니다. 부울경 기초의회 9곳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부산 강서구, 사상구, 북구의회를 비롯해 경남의 3개 기초의회, 울산의 3개 기초의회는 18일 오후 거제시청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회는 지난달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토론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신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가덕 신공항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덕 신공항과 공항 배후 지역, 자치분권과 관문공항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지고 각 기초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지역의 인구가 줄면 빈집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특히 무허가 노후주택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흉물이 된 빈집, 그 실태를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집 뒤에 그것도 빈집이고 몇 년 됐어요. 말도 못해. 시래기 구득이라 시래기 구득.
영도구 신선동의 한 주택가. 주택 수채가 폭격을 맞은 듯 폐허가 됐습니다.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된 지 10년여. 고령화로 살던 사람이 떠나고 인구가 준대 더해 투자 목적 등으로 집이 거래되면서 소유주는 있지만 사는 사람은 없는 빈집이 꾸준히 늘었고 동네는 유령 마을이 됐습니다. 지역에 남은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번에 태풍 와가지고 세레뜨고 용문을 날래고 우리 집에 뭐그 밤 되면 바람 불고 하면 밤 되면 시끄러워서 문뭉쳐 부닥치니까. 청학동에서도 빈집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붕과 담벼락이 내려앉아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진 주택. 부서진 건축자재와 생활 쓰레기가 잔뜩 뒤엉켜 있는데 쓰레기를 태운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아버지, 딸, 또 뭐 아줌마 이리 살다가 다 이제 먼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복례동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변 바로 안쪽 골목. 주택들이 줄지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집보다 살지 않는 집이 더 많습니다. 그나마 건물이 멀쩡하면 다행. 이곳에서도 폐허가 된 건물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드러나는 2층 건물. 이 건물이 도심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 목조주택의 구석구석이 뜯기고 무너져 내리면서 이 집의 출입구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구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집 안에는 부서진 구조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일부 나무 기둥이 아슬아슬하게 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급기야 자체적으로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그 무너져가지고 내리면은 그 주변에 다 피해를 보니까 덮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한테 덮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늘 염려되는 거죠.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곳에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치우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피란 시절부터 우후죽순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들. 무허가 노후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없을 뿐더러 일부는 국가 소유의 땅에 지어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소유자를 컨택하려고 노력은 하지. 과거 자료를 찾든 뭐 자료를 다 뒤져가지고 그 실마리라도 잡으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게 소유자를 찾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들 뭐 자녀라든지 손자라든지 이렇게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는 찾고 있는데. 영도구가 추산하는 지역 내 빈집은 1270호가량. 이 중 400여 호가 정비가 시급하다고 집계됐고 특히 90채는 당장 안전조치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지역 내 빈집들 중 무허가 주택의 규모가 더 많지만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파악이 되지 않은 수치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빈집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하면 계획과 수립하다 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한 3, 4천 개 이상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집 실태 조사는 사유재산인 무허가 주택이 빠져있어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가능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의 전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사용승이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규모의 건물만 안전진단 대상이어야 하는 터라 원도심 지역 건물들은 대다수가 공동화 및 슬럼화로부터 사전 예방되기 어려운 구조로. 이런 가운데 최근 영도구 의회에서는 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에 행정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특히 정비 필요성이 큰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집을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조치로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 작업에 소요되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붕괴되면 어쩌지 그 옆에 주택에 피해를 주다 보면 가능성은 일차적으로 먼저 언급으로 정비 사업을 합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그 예산 부분에 또 구에서 재정 이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있는 구상권에 해서 정비 하기 위해서 대지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비 넣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서 빈집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빈집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행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대 앞은 옷가게와 먹거리 등 즐길 거리가 많아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역세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인데요. 최근 들어 코로나19까지 닥치며 상권 침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 대학로가 빛의 거리로 재단장했습니다. 상권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조용하기만 했던 부산 대학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반짝이는 조명 아래 인증사진은 필수.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거리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들뜹니다.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지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기분도 되게 좋고. 그동안 부산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차 없는 거리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부산대 앞 상권의 유동인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가 곳곳은 임대 딱지가 붙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금정구는 부산대 지하철역부터 금정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골목 약 1km 구간을 빛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젊음이라는 주제의 빛의 향연은 부산대 앞 상권 부활을 위해 상인과 행정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부산대학로를 살리기 위한 상인과 금정구의 고민이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상인들은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활력이 더해진 거리의 모습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 2단계를 하면서부터는 우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절망스러웠고 그냥 좀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특히나 더 추운데 그래도 손님이 늘고 보다는 저희 상인들 자체가 위로가 많이 되고. 앞으로 약 2달 동안 부산대 앞에 저녁을 밝힐 조명들. 금정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상시 설치가 가능한 조명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거리가 부산의 대표적인 젊음의 상징이자 부산에서 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대학교 상가가 다시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희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부산대 빛거리가 희망의 따스한 불빛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환각 상태에서 모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린 20대 A씨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A씨는 17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모텔에서 부탄가스를 마신 뒤 환각 상태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극적으로 A씨를 붙잡아 끌어올려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영도구가 동삼 하리주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인 하버시티개발과 공공기여 이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버시티개발은 동삼 하리주구 복합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35억 원 상당의 동삼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동삼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동삼동 1179-1번지 799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